흑백 사진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번에 살인죄 사건이 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고 나름 흐뭇하더라고요. 이런 큰 사건을 저만 알고 있기에 조금 아까워서 난잡한 글에도 잘 읽어주신 보고형과 그리고 재밌게 편집해주시는 편집자님,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GOP에 대한 사전 지식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GP라는 곳은 철책 안에 있는 곳이고 GOP는 철책 밖에 있는 곳이죠.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곳은 그 사이에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꽤 긴 강으로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GOP, 철책, 강, GP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강에는 GP와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었죠. 군 보안상 이 다리를 보고교, 그리고 강을 보고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강은 매우 낮은 강입니다.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개울과 같은 강이죠. 그래서 그런지 보고교도 그닥 높은 다리가 아니었죠. 보고교에는 여느 다리들처럼 수위를 알려주는 눈금 같은 것이 있었는데 3m, 5m로 표시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보고교는 5m 좀 넘는 다리였던 거죠. 이렇게 낮은 강인데 항상 비가 올 때면 수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또 유속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가 와도 3-4m 정도 수위만 유지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가뭄이다시피 쫄쫄쫄쫄쫄 흐르는 바로 보고강이었습니다. 때는 한창 비가 내리는 여름 장마 때 일입니다. 저번 썰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병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날도 상황실에서 대기 중이었죠. 밖에서는 정말 비가 무슨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하루 종일 퍼붓더라고요. 와, 정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진짜 많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보고강이 이미 3m를 넘었더라고요. 그날 저의 근무 시간은 초새벽에 끝나는 근무였는데 근무 시간 도중 잠깐 생활관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니 어디 지역은 이미 홍수로 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막 보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런가 보지 하고서 할 일을 다 하고서 거의 24시를 달려가고 있을 때 대대 상황실에서 저희 상황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간부님이 한번 카메라를 줌인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4m를 넘어서 5m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5m? 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라고 생각할 때쯤 대대 지령으로 전 철책을 카메라로 비춰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쭉 한번 훑어보니 낮은 지대에 있는 초소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철책들도 물에 잠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곧 대대장님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현재 물이 차서 경계병들은 보급로로 빠져서 모두 철수하고 절대 철책통에서 복귀하지 말고 후방 보급로 빠져서 꼭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상. 정말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본디 철책은 야간에 경계병들이 빠지는 일이 절대 없거든요. 더욱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시야가 잘 안 보여서 경계병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계병들을 빼는 건 상황이 정말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경계병들을 빼고 저의 근무 시간이 다 돼서 제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하기 직전 또 한 번 보니 보고교가 턱 끝까지 수위가 차올랐더라고요. 아이, 설마 넘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저는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 비는 그쳤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상황실에 들려가 보니 어라? 보고교 위에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임에게 물어봤죠. 저 아직도 저래?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희 후방으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저도 많이 당황했지만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두 시간 후 이번엔 보고교 위로 물이 아주 콸콸콸콸콸 흐르고 있더라고요. 마치 작은 폭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비는 분명 그쳤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초소들은 지붕만 남기고 다 잠겨있고 철책들은 이미 반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철책이 끊겼다는 경보가 막 울렸습니다. 다행히 대대장님의 지시로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내리막길에 있는 철책들은 이미 무너지고 넘어진 상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저는 생활관에 들어와서 모두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있을 때쯤 행보관님이 문을 발칵 열고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탄... 옮기자. 아, 이거 막사 비우는 거구나. 행보관님은 바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옆중대는 철수했다. 탄이랑 포, 총 다 챙기고 완전 군장사, 사물함 다 비우고 일단 탄들은 내 차에 다 옮겨놔라. 시간 별로 없어. 지금 북한에서 보고강 막고 있던 뚝 터뜨렸다고 공문 내려왔다. 이거 생각보다 수위가 더 찰 거니까 군복 모두 입고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상황실에 가봤습니다. 옆중대를 비춰보니 초소들은 이미 벌써 물에 다 잠겨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두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모두 탄을 옮기고 총을 옮기고 그리고 대대장님의 지시를 기다렸죠. 그러나 아직 대대장님의 철수 지시가 안 떨어지고 다시 저의 근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본격적으로 저도 카메라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미 보고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대 철책들도 다 무너져 있었죠. 그러던 중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이 상황실로 오시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진 걸 느낀 중대장이 저에게 대대에게 상황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GP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말 그대로 고립돼버린 그 상태. 부식도 보고받지 못하고 전기도 보고받지 못하고 저기서 누가 죽어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대장은 카메라로 GP를 계속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지시들이 내려오고 오고 가고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어느덧 다시 근무 시간이 끝날 시간이 오더라고요. 근무를 마치고 나서 모두 그러했듯이 저도 군복과 군화를 신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서서히 보고강의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교의 처참한 모습이 보였죠. 말 그대로 보고교는 다리 끝만 남긴 채 심지어 그 다리도 절반 이상 날아간 채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GP에 있는 사람들도 보급도 받지 못한 채 전투식량으로 5일을 버텼고 전기로 발전기로 연명하고 있었죠. 다행히 저희 중대까지 물이 차오르지 않아서 철수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중대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철책들은 반쯤 넘어져 있고 저걸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세우지? 작업량을 상상하니 손발이 달달 떨렸습니다. 안 그래도 인원 부족으로 GOP와 GOP에서 작업과 근무를 뺑뺑이 돌리면 모두가 죽음 그 자체가 돼버릴 것 같은 그 상태. 일주일이 지나고 보호강은 원래 수위로 쫄쫄쫄쫄 시냇물이 되고 옆중대는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추후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가장 심했던 GP 사건 후 5일쯤 후 위 부대 쪽에서 그쪽 사정이 심각한 걸 인지했는지 보급 차량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헬기도 못 띄우는 GP에 저걸 어떻게 보급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차량이 와서 작살 같은 걸 막 푹푹푹 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살에는 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줄로 연결해서 진짜 보급을 해주는 그런 상태. 그날 6번에서 사람들도 오고 어마어마한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차량에서 작살을 쏘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나무에 묶은 다음 보급을 받을 준비를 했죠. 처음에는 보급 차량에서 사람이 보급물을 슉 하고 밀었는데 그게 오다 멈추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좀 높게 묶은 탓에 내려가다가 속력을 잃었던 거죠. 다시 사람이 나무에 낑낑 올라가서 낮게 묶은 다음 보급물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보급물들을 들고 낑낑 들고 올라가던 GP인들은 너무나 불쌍해 보였고 산 하나를 타야 되는데 저걸 들고 7위로 높은 부대에 무너진 보고교 옆에 가교를 설치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저희 중대 앞에 GP인 만큼 저도 상당히 바빴고 아무튼 그때 당시 보고강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 쫄쫄 흐르니 가교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문제는 가교를 거의 다 설치할 때쯤 또다시 이틀 동안 비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공사는 잠정 중단에 들어갔고 다시 가교가 무너지는 처참한 상황을 보고받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비가 오래 지속되진 않아서 가교가 모두 무너진 건 아니지만 다시 설치해야 되니 GP 인원들이 며칠간 또 고생했습니다. 가교 설치 후 사건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보급 차량들이 GP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카메라로 봤는데 GP에 있는 인원들이 울타리를 잡고 와 거리는 게 잡혔는데 너무 고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2주 만에 드디어 보급을 받은 GP 인원들이 추후 조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GOP 지역인데 GOP 지역도 철책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피해가 극심했죠. 결국 후방 지역에서 많은 인원들이 올라와서 철책을 다시 세우는 도움을 주셨고 다행히 저희는 그 덕분에 경계 작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전 부대가 모두 고생이 많았죠. 비 때문에 쓸려나간 철책 세우느라 고생한 후방 인원들, 그 전에 쓸려온 지뢰나 확인해주는 지뢰 탐지병, 고립된 GP 인원.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북한에서 내려온 선물에 관해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뭐 사건이 많아 하실 수 있는데 GOP인 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고 또 행보관님이 저희 기수 보고 저주받은 기수라고 했을 만큼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던 해였습니다.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흑백 사진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후속 조치가 엄청 빠르네요. 한 2-3일 만에 저걸 하려고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물 피해를 입고 나면은 제일 짜증나는 게 물도 물인데 초소나 이런 데에는 아마 완전 흙탕물 되고 그래서 그거 맨날 그 청소해야 돼가지고 가서 흙 쓸어 담고 맨날 막 나무 걸려 있어가지고 나무 치워야 되고 쓰레기에 엉망진창.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DMZ 속이기 때문에 지뢰 같은 거 진짜 쓸려 내려왔으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우려됐겠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밖에 다른 후방 부대도 비 오면은 난리가 나는데 아주 뚝을 터트려가지고 강이 범람했으니 항상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